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라그랑지안 앤 KKT 컨디션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통계학과의 안승원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목차는 맨 처음에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의 전체적인 인트로덕션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개념인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메소드와 KKT 컨디션을 다룬 다음에 이제 ADM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소개하는 걸로 이번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저 역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 위크 듀얼리티, 스트롱 듀얼리티, 여러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저 역시 발표가 끝나면 다시 한번 이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제 옵티마이저 프로블럼을 하나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x1과 x2라는 2차원 함수로 정의되는 f0라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이제 컨스트레인트로 h라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hx1, hx1, x2가 0이다라는 제약 조건을 가지는 어떤 최적화 문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f0가 어떤 함수냐, h가 어떤 함수냐 이런 건 잠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인트로덕션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깊은 수식 정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x1과 x2 좌표계로 이루어질 때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그 회색 점선이 보이는데요. 그 회색 점선은 이제 f0에 대한 컨투어 플롯을 그린 거고요. 가운데 보이는 파란 점이 이제 그 f가 최소화되는, 제약 조건이 없을 때 최소화되는 점입니다. 다음에 초록색 직선은 초록색 선은 hx1, x2가 0이 되는 점들을 이은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x1 스타, x2 스타라고 우리가 정의한 이 점이 옵티멀 포인트라고 했을 때, 즉 앞에 문제에서의 솔루션이라고 했을 때, 이 hx1, x2는 f0를 x1 스타와 x2 스타라는 포인트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 접할 때 앞에 이전 발표에서 있었던 탄젠트 라인이나 그 그레디언트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f0와 h에 대한 각각의 미분값이 x1 스타, x2 스타 포인트에서 서로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누 스타라는 스칼라가 존재해서 1번과 같은 식을 만족하도록, 즉 f0에 대한 그레디언트와 h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서로 비례하도록 했을 때 이를 정확히 이퀄로 만들어주는 스칼라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1번 식을 만족하는 그런 누 스타를 찾았다면 이는 2번 식을 푸는 걸로 앞에 우리가 정의했던 이 처음 문제를 아주 간단한 이퀘이션 하나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2번 식을 만족하는 x1과 x2를 찾기만 한다면 이는 옵티멀 솔루션이 되겠죠. 또한 2번 식은 아래 3번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언컨스트레인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미분해서 0이 되는 포인트 찾아서 그들을 솔루션이라고 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컨스트레인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메소드입니다. 이제 4번을 보시면 아주 스탠다드 폼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오브젝티브 펑션은 f0고 이제 fi와 hj라는 어떤 함수들로 구성되는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fi는 각각은 이니퀄리티 조건을, hj는 각각 이퀄리티 조건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feasible set, 즉 도메인은 f0부터 fm까지의 도메인과 h1부터 hp까지의 도메인의 교집합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스크립트 D라고 앞으로 계속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그랑지안입니다. 라그랑지안은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x 람다 누라는 누를 어떤 스칼라로 매핑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람다가 0 이상일 때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f0x 더하기 람다 i fix 더하기 루 j hjx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람다가 0 이상이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표현되는 함수입니다. 이는 앞에서 봤던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소개한 컨스트레인트 문제를 언컨스트레인트 문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러한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람다랑 누를 각각 듀얼 베리어블 혹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벡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람다가 0 이상이고 누는 어떠한 값이 상관없습니다. 람다가 0 이상인 경우에 이 셋을 우리가 듀얼 피저블 셋이라고 부를 건데,
그렇다면 갑자기 왜 뜬금없이 라그랑지안이라는 이 함수를 도입했냐? 이는 차차 뒤에서 계속 왜 라그랑지안이 도입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정의했던 라그랑지안을 이용해서 우리는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할 텐데요.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은 라그랑지안이었던 Lx, 람다, 누를 x가 도메인에 속할 때, 즉 x가 피저블 셋에 속할 때 x에 대한 인피멈을 했을 때 g라는 함수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 듀얼 펑션은 앞에 우리 정의했던 4번, 즉 맨 처음에 정의했던 문제 있죠. 그 4번의 스탠다드 폼의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사용됐던 어떤 함수, 다양한 f, j라는 함수들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든지 항상 컨케이브 펑션입니다. 이는 어펜디스 1의 증명인데요. 지금 증명은 잠시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인피멈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이 듀얼 펑션이 컨케이브임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듀얼 펑션은 라그랑지안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인피멈을 취하기 때문에 x에 대해서는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x가 만약 피저블일 때, 즉 x가 도메인에 속할 때는 f0x는 항상 라그랑지안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을 하는데요. 이는 뭐 증명까지도 아니고 간단하게 보시면 이 라그랑지안 뒤에 써 있는 이 텀에서 두 번째 텀에 보시면은 람다 i가 항상 0 이상이고 x가 피저블 셋이면 이 fi가 항상 0 이하였죠. 그럼 이 두 번째 텀이 이제 0 이하가 되기 때문에 f0에 0 이하인 값들을 더하고 그다음에 x가 피저블이므로 hj가 항상 0이니까 f0x 더하기 음수 더하기 0 이런 꼴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 라그랑지안은 항상 f0x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원래 4번 문제, 즉 스탠다드 폼의 문제의 옵티멀 밸류를 P 스타라고 우리가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이 P 스타의 로어 바운드는 이 듀얼 펑션으로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듀얼 펑션에 정의된 저 람다랑 누는 모두 듀얼 피저블 셋에 속하는 람다와 누입니다. 이는 잠시 증명을 좀 뒤로 넘어가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x 틸다가 만약에 도메인에 속하는 어떤 임의의 피저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피저블 포인트이기 때문에 fi는 각각 0 이하이고 hj는 모두 0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람다 i와 fi를 곱하고 누 j와 hj를 더한 값들은 모두 0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라그랑지안은 항상 f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었으므로 f0 x 틸다는 라그랑지안 x 틸다 람다 누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고 또한 라그랑지안의 x에다 인피멈을 취하게 되면은 항상 어떤 x를 대입하든지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부등호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호는 라그랑지안과 듀얼 펑션의 정의상 x에 대해서 인피멈을 취하면 듀얼 펑션이 되므로 이 두 번째 보이는 수식이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듀얼 펑션은 x 틸다, 즉 x에 디펜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f0에 x의 인피멈을 취하더라도 g 람다, 즉 듀얼 펑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f0에 대한 옵티멀 밸류를 p 스타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p 스타는 듀얼 펑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까지 왔는데요. 그럼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듀얼 프로블럼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듀얼 프로블럼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듀얼 펑션이고 제약 조건은 앞에서 듀얼 피저블 셋, 즉 람다가 0 이상이다라는 이 제약 조건을 가진 8번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듀얼 펑션은 항상 컨케이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래 문제 4번 문제가 컨벡스가 아니더라도 이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즉 물론 맥스 컨케이브지만 이를 g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컨벡스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듀얼 옵티멀 또는 옵티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람다 스타, 누 스타로 앞으로 이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스타가 붙은 경우는 모두 옵티멀 값이나 혹은 옵티멀 솔루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개념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위크 리얼리티입니다.
위크 듀얼리티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듀얼 프로블럼을 옵티멀 밸류를 D 스타라고 해보겠습니다. D 스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D 스타는 프리멀 프로블럼, 그러니까 원래 문제의 옵티멀 밸류인 P 스타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관계를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컨벡스나 넌 컨벡스 문제에 모두 통용되는 성질인데요. 뭐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사실 우리가 듀얼 프로블럼을 만약에 13번 듀얼 프로블럼 우리가 풀게 되면 우리가 그를 통해 얻은 옵티멀 밸류인 D 스타는 그게 프리멀 밸류보다 뭐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만 하지 이게 실제로 옵티멀 밸류에 도달했다 안 했다 같은 어떠한 것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위크 듀얼리티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렇다면 위크 듀얼리티가 있으니까 뭐 스트롱 듀얼리티가 있겠죠. 스트롱 듀얼리티는 뭐냐? 앞에서 위크 듀얼리티가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성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번과 같은 정의의 표현이 되는데요. 만약에 x 스타, 람다 스타, 누 스타가 존재를 해서 어떤 f0 x 스타가 g 람다 스타, 누 스타와 같다라는 관계가 성립을 한다면 이는 스트롱 듀얼리티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스트롱 듀얼리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옵티멀 솔루션과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 람다나 누에 대해서 g 람다 누는 프리멀 옵티멀 밸류인 p 스타보다 항상 작거나 같았죠. 즉 로어 바운드가 됩니다. 근데 이 10번씩을 보면은 f0에 대해서 어떤 x를 대입했을 때 g 람다 누가 항상 로어 바운드였는데 x 스타를 대입한 순간 이 로어 바운드에 어치브하게 되죠. 그럼 로어 바운드에 어치브했다는 것은 이 x 스타는 프리멀 솔루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듀얼 펑션의 입장에서 g 람다 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f0 x 스타, 즉 p 스타는 항상 어퍼 바운드가 되겠죠. 근데 10번식을 다시 보면은 g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g는 이 이퀄리티를 성립했기 때문에 어퍼 바운드에 어치브하게 됩니다. 따라서 람다 스타, 누 스타는 듀얼 솔루션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10번식이 만족한다는 것은 이 x 스타, 람다 스타, 누 스타가 각각 프리멀과 듀얼 프로블럼의 옵티멀 솔루션이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